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 만드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그 공부 귀신들, 대한민국 수재 2,000명이 말하는 절대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서울대생의 IQ는 어떨까? 두 번째, 공부 귀신들의 진짜 능력. 세 번째, 공부 기계는 무엇인가? 네 번째,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다섯 번째, 스몰 스텝 전략을 써라. 여섯 번째, 공부는 최소 4번을 반복해야 한다. 일곱 번째, 백지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생의 IQ는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생들의 IQ는 어떨까? 공부법 스타 강사인 스터디코드의 조나무 대표는 서울대생 3,121명을 조사한 결과 83%인 2,500명이 학생의 보통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7%는 초천재이거나 초노력을 기울였던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대 학생들의 평균 IQ는 117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들도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울대생은 머리가 좋다라고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은 서울대생들의 길을 띄워주는 것 같다. 하지만 실은 그들이 기울였던 눈물 나는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이다. 서울대생들은 남들 노는 시간에 재미를 포기하고 공부만 한 진짜 노력파이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성적은 우수한 머리에 달려있지 않다. 특별한 노력이 성적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공부를 못한다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 굴레에 갇혀있으면 평생 줄을 끊지 못하는 어른 코끼리가 된다.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공부를 잘하면 IQ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실제 서울대생들의 IQ를 조사해본 결과 평균 IQ는 117이었고 그들도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한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머리가 나쁘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공부란 머리는 큰 상관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는 사실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일단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손주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DNA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박태환 선수의 수영, 뭐 그런 특별한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오신환 선수의 야구라든지 이런 거는 그들이 가진 DNA를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운동신경이 타고났어 라고 인정을 하면서 왜 공부에 대해서는 DNA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그 손준 선생님이 그 영상에서 잠깐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뭐 타고난 DNA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투출할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물론 그렇게 막 전교 1등도 이제 부동의 전교 1등이 있고 뭐 전교 1등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전교 1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노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타고난 DNA가 없더라도 그래도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한 분야가 공부다. 내가 부동의 전교 1등 아니더라도 전교 1등을 번갈아 가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뭐 노력으로만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난 타고난 머리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 저 이것도 이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타고난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DNA도 중요하다. 이 두 개를 다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이 더 중요하다. 머리가 굳이 뛰어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해도 상위권에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꼴찌하면서 아 나는 머리가 나빠 이거는 이제 성립이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그래 노력을 하면 최소한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요. 그래도 최소한. 왜냐면 나머지 애들은 노력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나서 뭐랄까 본인의 머리 탓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아 나는 DNA가 없어 혹은 머리가 나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노력을 안 하는 걸 합리화시켜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공부 귀신들의 진짜 능력. 흔히 공부만 하는 학생을 가리켜 공부벌레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볼 공부 귀신들은 단순한 공부벌레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공부만 하고 공부에만 집중한 공부기계였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공부에만 있었고 공부가 아닌 것은 뒤로 미뤘다. 이것은 바로 공부 귀신들의 진짜 능력이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진짜 능력은 오로지 내 관심사를 공부에만 갖는 거.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그들이 가진 진짜 그 능력이었다는 거죠. 뭐 타고난 DNA,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진짜 능력은 다른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힘들죠, 사실은. 뭐 제 공부를 잘 안 하는 제 뭐 주변 사촌 동생들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놀기 바쁘죠. 뭐 너무 관심이 많아.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게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만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만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학원집이었어요. 예. 학원집이었고 뭐 여자친구라든지 뭐 게임 이런 거는 필요 악이었어요. 이건 악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악의 존재. 절대 악.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 인생에서 이게 내 인생을 좀먹는 이거는 되게 좀 곰팡이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공부만 좀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음 너무 관심이 많고 다른데 저는 좀 머리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보다 공부 잘했던 친구 중에서는 막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 공부 귀신들의 진짜 능력은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고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었다. 그들이 가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기계란 무엇인가? 정현두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매일 17시간씩 공부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한눈 팔지 않으려고 휴대폰도 없었다. 그가 EBS 프로그램 공부의 왕도에 출연해 한 말은 공부 기계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숨 쉬는 시간은 모두 걸어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너무 짧은 기간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의 왕도라는 E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들을 인터뷰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정연두라는 이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7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17시간씩 공부했다는 건 진짜 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이거 좀 과장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럼 하루에 잠을 6시간, 5시간 자면은 남은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학교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시간 다 빼면은 그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진짜 미친듯이 몰입을 했다? 글쎄요, 이건 좀 과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한눈 팔지 않으려고 휴대폰도 없앴다.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휴대폰 없앴고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했고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라면을 먹었다. 이것도 좀 과장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삼시세끼 라면만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진짜 이런 것도 다 걸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는 학생분들 이 사람 진짜 360일 라면만 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 먹은 걸 이제 갖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뭐 어쨌든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이 친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 정도만 알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음,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 정도만 제 생각에는 좀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서울대 정원석은 중학교 때 일반고 학생들과 겨룰 자신이 없어 공부에 진학했다. 훗날 공부의 왕도에 출연한 정원석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밝혔다.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버스를 타든 집에서 자기 전이든 이 얇은 노트들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시간 투자자라는 거죠. 네. 이 친구는 이제 공고를 졸업해서 서울대를 간 케이스인데 이것도 사실 좀 걸리셔야 됩니다. 네,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고는 조금 이제 전형이 좀 다른 것도 있으면 특별 전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생이 뭐 서울대를 갔다 일반고에서 서울대 간 거랑 조금 이제 경쟁의 강도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대 간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공고에서 서울대 가기 정말 힘든 거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고 아무튼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버스를 타든 집에서 자기 전이든 얇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화장실 가더라도 마음 편히 가지 않고 노트를 들고 가서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밥을 먹든 버스를 타고서라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가는 게 아니라 노트를 펴서 내가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는 이런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스몰 스텝 전략을 써라. 캘리포니아 대학 로버트 마우어 교수는 아주 작은 반복에 힘에서 스몰 스텝 전략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결심이 성공에 이를 확률은 8%에 불과하다. 결심한 사람들의 25%는 일주일 안에, 절반은 한 달 안에 실패한다. 그 이유는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지가 약한 82%의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거창한 계획, 너무 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우어 교수는 이제 아주 작은 반복에 힘에서 스몰 스텝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몰 스텝 전략을 한마디로 아주 작은 일을 하자는 거죠. 아주 작은 일부터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결심한 사람들이 25%가 일주일 안에 그리고 절반은 한 달 안에 이제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실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의지가 약한 82%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스몰 스텝 전략, 아주 작은 것을 하지 않고 너무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 스텝 전략,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은 무려 의지가 약한 사람의 82%가 성공을 경험했다는 거죠. 공부는 최소 4번은 반복해야 된다. 소설은 처음 읽을 때 가장 재밌다. 아무리 재미있게 읽은 소설도 2번, 3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재미가 줄어든다. 반면에 공부는 반복할수록 재미있다. 3번, 4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해가 깊어지고 쉬워진다. 공부 귀신들은 이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공부는 최소한 4번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리는 문제가 확연히 줄어든다. 두뇌 회전 속도가 빨라져 공부 시간과 분량도 줄어든다. 앞에 꽉 막혀있던 좁은 도로가 갑자기 5차선, 6차선, 7차선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공부에 대한 막연함이 해방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공부 횟수가 4번을 넘어서면 이해가 아닌 암기를 위한 공부나 다름없다. 특히 반복하는 횟수가 7번을 넘어서면 공부한 내용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여기서 장기 기억이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아니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느린 기억이다. 공부는 최소 4번을 반복해야 한다. 4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계속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공부 귀신들 말고도 다른 이제 공부법에 대한 책도 이 성장 읽기를 통해 다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반복이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공부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재밌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별로 반복하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 공부라는 거는 세 번, 네 번 반복할수록 이제 이해가 깊어지고 쉬워지면서 공부가 점점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공부는 계속 반복하면 재밌어진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최소 4번을 반복해야 된다. 최소 4번을 반복하는 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고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리는 문제가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래서 두뇌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공부 시간과 분량도 점점 줄어들고 공부하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공부를 점점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4번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총 7번, 최소 7번이 넘어서는 순간 내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문제가 없겠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백지 공부법. 백지 공부법은 교과서나 참고서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옮겨 적는 방법이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책을 펴서 다시 공부하고 완전히 머릿속에 떠오르면 백지에 추가해서 적는다. 공부 귀신들은 이런 식으로 떠오르지 않는 내용이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반복한다. 공부의 왕도에 출연한 서울대 손미연은 이렇게 말했다. 책을 덮고 백지에 쓰다 보면 제가 공부한 것을 끊임없이 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야 하잖아요. 기억력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머리에 책을 펴고 제가 쓴 거랑 책의 내용이랑 비교하면 미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제대로 외우는 거죠. 백지 공부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암기한 것들, 내가 공부한 것들을 백지에 그대로 다시 한번 내가 써보는 겁니다. 이거 저도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백지에 놓고 제대로 쓸 때 정말 내가 이제 암기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했던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뭐 한번 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흰 종이에 내가 외웠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어야지 내가 이제 이걸 암기를 했구나, 내가 이제 암기를 마쳤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지 공부는 진짜 확실히 탁월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아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요.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백지 공부는 저도 이제 추천하고요. 책을 덮고 한번 반드시 내가 외우지 않은 부분이 외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내가 이것이 돼야지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근데 공부 귀신들, 대한민국 수재 2,000명이 말하는 공부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와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공부 귀신들 가지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일까지 한 번 더 공부 귀신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귀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전교 1등 공부를 모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